이 주택가마다 빈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는 빈집을 보면 이게 안전도 걱정이 되고 혹시 범죄가 발생하진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 빈집들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8대 특광역시 중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 도시라 하더라고요. 부산의 빈집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지, 그리고 부산에는 빈집이 얼마나 많고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규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집과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빈집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빈집은 뭐 우리가 할 때, 저 집 비어있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네. 법적으로 보면 좀 명확한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네, 그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을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상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확인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이 빈집은 얼마나 되고 부산에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빈집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빈집을 계산하고 있는 통계를 잡고 있는 통계청이라든지 국토부에 따라서 빈집 통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통계청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한 150만 호 정도라고 빈집이라고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한 10만 호 정도를 빈집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 2020년 9월에 작년 9월이죠. 부산광역시 정비지원계획 속에서 빈집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빈집은 부산에는 5,069호의 빈집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이제 보통 이제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빈집들이 1, 2등급이 한 1,600호, 1,900호 정도 돼서 한 3,500호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고, 그다음에 당장 철거해야 되는 빈집 4등급이 한 330호, 그리고 안전 조치가 필요한 3등급이 한 1,100호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00호 정도가 있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빈집이 5,000호 정도가 있으면 이게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실제로 이제 빈집 5,000호라고 이제 추계는 되어 있는데, 이 빈집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집계에. 네. 왜냐하면 부산에는 전체적으로 부산의 주택이 한 127만 호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예. 그럼 127만 호 중에서 빈집이 5,000호 정도면 빈집이 전체적으로 한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빈집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00호 중에 빈집 중에서 단독주택이 한 3,800호 정도가 되는데요. 네. 부산에는 단독주택이 한 19만 호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19만 호 중에서 빈집이 3,800호면 이것도 한 1.9%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빈집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빈집이 적게 추계가 됐냐 하면 이 집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집계에는 무허가주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주택이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추정치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건설된 주택 중에서 상당수 주택이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허가 주택 중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빈집 수하고 이 그 추계에서 나타난 빈집 수하고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집들은 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 이제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는 주변의 거주 환경이 너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 농촌처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집은 멀쩡하지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아까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또는 뭐 특별한 사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워놓은 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뭐 바빠서 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제 빈집으로 쓸 수 있고요. 또 법적인 분쟁 같은 것이 생겨서 입주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집도 있고, 또 상속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팔지도 않고 비어두고 있는 집도 있죠. 그래서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발생 요인들이 있고, 또 영구 빈집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1년 이상 2년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비어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냥 빈집이라고 하나로 이제 탁 통틀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에 따라서 빈집을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집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빈집, 이제 그거는 공가라 그러죠. 공가라 네. 그러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뭐 비워놓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일시적 공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은 이제 너무 낡아서 지붕이 무너졌다든지 담이 무너졌다든지 해서 이거 도저히 이제 고치더라도 들어가 살기 어려운 폐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미분양돼서 이제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주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재개발 때문에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주는 하고 났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는 그런 집들도 이제 공가에 포함되고 있죠. 근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 부산의 빈집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제일 많다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불량 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은 이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산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 그 경사지에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주택을 비롯한 노후 주거, 특히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부산이 급격히 산업화될 때 그 지어진 그런 주거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아까 피난민 주거지라든지 산업화 시대 때 지어진 삼복도로 지역에는 그 필지 규모가 작거나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없이 골목으로만 이루어진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하기가 불편하죠. 도로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신축이 안 되는, 땅이 너무 작아서 신축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특히 이제 원도심 주변에 빈집이 상당히 많고, 다른 뭐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보다 평지가 많아서 물리적인 조건에서는 낫습니다. 물론 그 지역들도 이제 원도심에 가면 빈집이 많긴 하지만 아마 그런 경우, 그런 점 때문에 부산의 원도심에 아마 빈집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빈집을 그냥 두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빈집이 공가였다가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벽이나 지붕 구조가 약해지면서 폐가로 변해가는데 그때 이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빈집들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이제 우범자라든지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들어서 범죄나 화재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집이 비어 있으면 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길고양이가 많이 서식한다든지, 벌레, 그다음에 병균 뭐 이런 부분들이 정식할 뿌리도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그 빈집들이 하나 생기면 그 주변으로 빈집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경관도 이제 악화돼서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빈집은 별로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부산에 이렇게 빈집이 많다면 사실 좀 대책이 마련돼야 안 됩니까? 네, 저도 뭐 가장 좋은 대책은 부산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 환경, 그러니까 좀 그 지역이 살기 안 좋은 동네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미 폐가가 된 주택들은 이제 빈집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해서 철거를 해서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빈집 중에서 쓸만한 집들은 장기화돼서 폐가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용도나 새로운 이용자를 찾아서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대책이라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빈집 많은 지역에 이런 대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였습니다.